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교재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어디서 다운받죠? 자, LG U 플러스 웹하드 사이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게스트 폴더 안에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그 중에 전산회계 운용사 2급 EXE 파일을 바탕화면 또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닫으셔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닫고 특히나 여러분이 S 플러스 프로그램을 열어놨다. 그러면 닫으셔야 됩니다. 닫고 나서 EXE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막 압축이 풀리면서 덮어쓰기를 해야 되냐라고 문구가 떠요. 그러면 네, 반드시 덮어쓰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체크하고 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검색 툴, 즉 F2를 눌러서 회사 코드 옆에 있는 검색 또는 검색 툴을 눌러서 제2회 요섭가구 주식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와 원가회계 파트가 있는데 재무회계 회사랑 원가회사랑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회사는 항상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재무회계, 하나는 원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재무회계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요섭가구 주식회사로 거래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섭가구 주식회사로 로그인 하시고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자,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오타만 안 생기고 제대로 입력을 하시면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는 신규 상품을 등록하시오. 즉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품을 5004 테이블을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단에 제2회 요섭가구가 나오셨나요? 자, 나오셨으면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입니다. 자, 품목 등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 돋보기 표시에 품목이라고 두 글자 치셔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 물류관리 모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품목 등록 클릭. 상품이고요. 5004입니다. 오타만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엔터. 자, 규격 있습니다. 몇 자? 3자입니다. 3자. 엔터. 기준 단위는 어디에다 입력할까요? 네. 5번부터 8번까지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입고 단위가 EA. 영문자 대문자로 써주세요. EA. 엔터. 자, 저는 이거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입력.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 그렇죠. 5번부터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반드시 EA가 이렇게 기준 단위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원 문제의 포인트. 그래서 EA.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EA죠. 그래서 1이라는 환산 단위가 생겼습니다. 요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걸 건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재고자산 수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셔. 아, 거래처 등록 문제네요. 그런데 매입처와 매출처입니다. 자, 매입처와 매출처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 등록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 자, 지금 물류관리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 등록하셔도 되고요. 나는 회계 모듈에 있는 거 하고 싶다. 네, 하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 여기가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일반 탭이 있고 금융 탭이 있고 카드 탭이 있는데 지금 거래처를 보니까 일반 탭이죠. 그래서 일반 탭에서 01010 크리스 가구 가로 열고 주식회사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타 안 나도록. 자, 엔터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할게요. 10786199954. 얘는 번호만 치시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갑니다. 대표자는 이리야. 엔터.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입처냐 매출처냐 지금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구분해 주시면 되죠. 자, 매입처 2번입니다. 반드시 동그라미,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업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업태는 제조, 그리고 여기에서는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조자가 휘리릭 하고 저 멀리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엔터, 가구,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빈 레코드를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01020 백현 가구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60685076338 전백현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요. 네, 맞습니다. 1번. 자, 업태는 소매업 엔터. 가구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백현 가구도 제대로 입력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중 품목 등록과 거래처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출고 입력, 즉 상품을 팔았을 때는 출고 입력,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품을 샀느냐 팔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채권 채무, 채권은 갚을 돈, 받을 돈, 채무는 갚을 돈.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금융거래처, 즉 통장거래는 어느 은행하고 하는지도 꼭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즉, 만약에 뭐 운반비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상품을 팔을 때 운반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같이 입력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서는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그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바로 밑에
분계란에서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월 12일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1,430만 원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일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살펴볼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사갖고 왔냐? 자, 리오 가구한테 사왔습니다. 왜?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사왔냐? 1월 12일 날 사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을 사왔고요. 자, 여기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상대방으로 볼 때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즉 반반 했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시고요.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까 입고 입력. 네, 맞습니다. 입고 입력 클릭. 날짜는 1월 12일입니다. 자, 건별로 처리를 할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왔죠. 자, 과세입니다. 거래처는 리오 가구. 지급은 통장에서 돈도 지급했고 외상도 했죠. 그래서 혼합입니다. 4번 혼합.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하세요. 쇼파 걸어주시고 40개 50만 원. 자, 상품 하나 더 사왔죠. 이번엔 테이블 사왔습니다. 자, 테이블 40 15만 원 해서 총 거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2,860만 원을 거래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현금이라고 해서 현금란에 치면 안 되죠. 뭐였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예금란에 1,430만 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외상 1,43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예금란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현금란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체크해 주세요. 체크. 전표 추가. 전송 반드시 전송까지 하시고 오른쪽에 전송 여부에 전송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1월 12일. 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세금 계산서 뭘로 받았어요? 전자. 그걸 체크를 하는 걸 까먹었네요. 자, 여러분 전자 체크를 해놨다가 반드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자를 체크해 줘야 돼요. 어디서 할까요? 전자세금.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번 전자 입력 이렇게 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세금란에 전자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자, 분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260, 차변에 상품이 2,60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1,430만 원이 되었는데 거래처가 리오 가구로 되어 있어요. 자,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죠. 그래서 거래처를 수정하겠습니다. 하나은행으로. 하나라고 두 글자 치시고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꼭 여기 꼭 걸어주셔야 돼요. 이거 걸지 않았다. 그러면 다 풀어놓고 틀리게 됩니다. 4점 못 받게 돼요. 자,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시험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입력을 안 하면 그냥 4점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예금 하나은행 그래서 반드시 체크 이렇게 해놓고 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월 20 상품 쇼파 상품이네요.
자, 쇼파 2개를 소형가구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주다. 자, 쇼파 2개를 팔았는데 140만원. 그러면 한 개당 70만원씩이네요. 그죠? 자, 소형가구에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카드 거래라는 얘기죠.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물류관리에 이번에는 판매했으니까 출고 입력이죠. 자, 출고 입력 갑니다. 날짜는 1월 20이고요. 자, 건별 카드를 거래했죠. 그래서 카과 7번입니다. 자, 건별 카가.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는 도대체 어디 걸 썼냐? 어디 걸 썼어요? 신한카드 걸로 받았죠. 그래서 신한카드 걸어주시고 자, 확인. 거래처는 소연가구. 엔터. 구분은 카드로 받았죠. 그래서 카드 3번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올릴까요? 자, 상품. 품목 코드는 더블 클릭 살짝 올릴게요. 요 금액 때문에 제가 보느냐고 저기 했는데 자, F2 쇼파입니다. 자, 쇼파 2개 140만원이 들었으니까 한 개당 7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70만원. 그래서 140만원 해서 154만원이 결제가 됐네요. 그러면서 지금 하단에 어디에 찍혔어요? 카드란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위에서 수금 구분을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란에 돈이 몽땅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 체크해 주시고 전표 추가 확인. 전송까지 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한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날짜는 1월 20.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란은 빈 공간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지금 보시면 이제 분계가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카드로 되어 있는데 분계 부분을 보니까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건 환경 설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2번 외상으로 누르세요. 자, 2번 외상. 아, 저쪽 출고 입력에서 카드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의 분계랑 서로 다르지 않냐?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 분계 부분은 우리가 수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카드로 했다 하더라도 넘겨와서는 외상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또는 혼합하셔도 됩니다. 분계 부분은. 이렇게 되면 상품을 팔았을 때, 카드로 팔았을 때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요. 대신 거래처는 소형가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용카드, 즉 신한카드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카드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신한이라고 카드사를 걸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신한카드라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전송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보니까 카드,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는 외상을 선택했고 아니면 여러분이 혼합을 선택해서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외상으로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뭘 고쳐라? 거래처를 고쳐줘라. 라는 거 요것만 유념하시면 이번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 설정에 가셔서 미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회계 모듈에 환경 설정 회계 첫 번째 탭입니다. 여기에 카드 채권 요 미수금을 뭘로 바꿔요?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 더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뭘로 하라? 외상 또는 혼합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에 신한카드 꼭 걸어줘라. 요게 더 빠르게 문제를 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1월 22일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했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다가 아니라 발급해줬네요. 그죠? 발급해줬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여러분. 네. 자, 누구한테 팔았나 살펴보니까 파란 가구에 팔았네요. 자, 파란 가구 팔았고, 뭘 팔았냐? 자, 소파와 의자를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냐? 작성일자. 1월 22일 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작성할 때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어떻게 됐나요? 밑에 보니까 현금란에 22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외상이 2,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출금. 왜 이렇게 제가 요즘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2,200만 원, 그리고 현금이 220만 원 받았습니다. 얘가 안 없어지네요.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클릭. 1월 22일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죠. 그래서 건별 과세 1번입니다. 거래처는 파란 가구. 네, 맞습니다. 파란 가구. 파란이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선택해 주시고 대금은 어떻게 됐죠? 현금도 받았고 외상도 했습니다.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자, 상품 소파 20개 60만 원. 상품 의자 10만 원. 자, 현금란에 얼마 치셔야 돼요? 220만 원. 그리고 외상란에 2,2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 자, 체크 전표 추가 전송 그리고 반드시 전송했는지를 확인한 후 메인 매출 전표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회계 모듈. 네, 맞습니다. 회계 모듈 클릭. 메인 매출 전표 22일로 조회를 하시고요. 쇼파 외 그리고 출고 입력해서 넘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으니까 전자 입력 1번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분계란을 보니까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품 매출, 현금, 외상 매출금 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월 28일 회계팀 업무용 참고서. 자, 업무용 참고서랍니다.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네요. 그죠? 자, 전자계산서. 체크해 놓으세요. 공급자는 정글북, 즉 정글북한테 사갖고 왔네요. 뭘 샀냐?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책을 사서 금액은 외상.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입고 입력을 통하지 않고 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얘는 면세품에 대해서 구입한 거죠. 회계팀 업무용 참고 도서니까 사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샀습니다. 그럼 얘는 뭘로 정리해요? 도서 인쇄비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팀은 본사, 즉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볼까요? 회계 모듈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여러분 교육용은 물류관리 모듈과 회계 모듈을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두 닫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껐다 키세요. 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 모듈, 즉 물류관리에 있는 모듈은 물류관리를 열어서 열으시고요. 위에 있는 탭으로 열으시면 혹시 에러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열으실 때는 항상 모듈을 클릭하고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자, 1월 28일 유형을 누르니까 지금 사갖고 왔죠? 그래서 매입 쪽에서 찾을 거예요. 자, 매입 쪽에서 면세품을 사갖고 올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면세, 즉 53번입니다. 53번. 그럼 과세는 세금계산서,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온 경우, 불공은 그렇죠.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을 때는 53번 면세를 선택한다. 자, 면세 선택해 주세요. 품명은 전산회계 운용사. 엔터. 수량은 20개. 3만원씩. 코드는 자, 누구한테 사왔죠? 정글북.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혼합. 왜? 외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커저가 아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혼합으로 갑니다. 3번 혼합. 상품을 뭘로 바꿔요?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도 800번대 도서인쇄비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네, 맞아요.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번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네요.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니까 그렇죠.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즉 채권과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한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혹시 뭐 2개의 종류의 문제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월 19일 회사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네요. 네. 자, 사채. 액면가 중요하죠. 우리 거니까. 자, 만좌. 한 좌당 4,000원에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다. 자, 우리가 5,000원짜리 사채를 4,000원에 발행했어요. 손해보고 발행했네요. 그러면 그 손해보는 차익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사채 발행비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사채 발행비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와보세요. 1월 19일입니다. 차변부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채부터 하겠습니다.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사채라고 치세요. 사채.
엔터. 자, 사채의 금액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좌수.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계산기 열어서 5,000원 곱하기 D 몇 주? 몇 좌? 만좌. 사채는 좌라고 읽고요. 주식은 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만좌 했더니 5천만 원이네요. 자, 적용. 사채의 액면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액면 금액은 5천 원이고 전체 전체 사채의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자, 차변에 돈 받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가겠습니다. 보통예금. 금융거래처니까 하나은행 걸어줘야죠. 자,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계산기. 발행은 4,000원씩 했어요. 자, 4,000원 곱하기 만좌. 그리고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고 받았대요. 그럼 빼기죠. 자, S입니다. 100만 원. 그랬더니 3,900만 원을 받았네요. 자, 적용해 주세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고 내가 총 수령한 거는 3,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그렇죠. 손해봤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라고 두 글자 치시고 할인 발행 차금.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없게 하시고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대변의 사채 5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3,900만 원,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차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원만큼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1,000원 곱하기 만좌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채 발행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1,100만 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20 거래처 첸가구 주식회사에게 6개월, 아이고 중요하죠. 자, 6개월이 뭐랑 같을까?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네요.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첸가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6개월 후 상환할 조건이래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대여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기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는데 뭘로 인식한대요? 단기 수익으로 인식한대요.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20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첸가구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대변에 현금 1,9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선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월 27일 소진가구 주식회사에 외상대금 1,540만 원을 회수하면서 자,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라는 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는 얘기죠.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잔액은 소진가구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으로 회수하다. 자, 지금 전자어음의 어음 번호가 여기 나와 있고요. 소진가구가 우리 회사에 직접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되겠고요. 얼마냐? 1,000만 원. 자, 발행일은 1월 27일이고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요 만기일 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어음을 발급받았으니까 얘는 무슨 어음? 받을어음. 받을어음은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금 관리 키는 F3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날짜는 1월 27일 일반 전표 입력이죠. 자, 27일 차변에 받을어음 갑니다. 받을어음은 소진 가구. 자, 여기서 이제 F3을 누를 건데 제가 이걸 살짝 올릴게요. 왜냐면 밑에가 안 보여서. 자, F3 눌러보세요. 금액은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F3 키를 누름과 동시에 받으러 온 관리창이 열려 있습니다. 자, 직접 발급받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보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어음 종류는 약속어음이 아니라 뭐예요?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6번 전자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어음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입력하다가 중간에 번호가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어음 종류를 수정한다라는 거. 자, 6번 어음 번호 넣겠습니다. 011 2022 0127 9876 54321 하고 엔터. 자, 소진 가구로부터 요셉 가구, 우리가 요셉 가구로 이렇게 귀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입니다. 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만기는 언제였죠? 2022년 05월 10일. 지급은행은 F2 눌러서 농협은행입니다. 자, 농협은행의 지점명은 대전지점이네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전까지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적요란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현재의 상태가 보이고요.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만 이렇게 놓고 얘를 삭제해 버리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여기를 눌렀을 때 자금 관리 창인 이 부분이 보여야지만 채점 대상이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삭제 버튼을 누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러 온 관리를 해줬고요. 자, 엔터. 차변에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로도 돈을 받았죠. 자,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코드 겁니다. 자, 시티은행 당좌예금. 자, 엔터 하셔도 되고요. 요게 보기가 싫다 그러면 스페이스만 누르면 지워집니다. 54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소진 가구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에 받으러옴, 차변에 당좌예금,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시고 1,000만 원과 54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40만 원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다 걸어주셔야 되고 받으러옴에 대해서 자금 관리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월 30일 영업용 화물차 자동차 보험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험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다. 단,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비용의 자산명은 선급 비용이죠.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월 30으로 오시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6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하나은행이에요. 자,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렇죠.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하시면 되는데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3월 31일 소현가구 주식회사의 외상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입니다. 자, 외상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했다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어음입니다. 이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었답니다. 자, 만기가 되어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됨을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다. 즉 만기 처리됐다는 거예요. 즉 결제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부에 결제 처리해야 되겠죠. 자, 3월 31일 전표로 오시고요. 3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결제됐어요. 그럼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오겠죠? 차변에 지급어음 갑니다. 거래처는 소연가구. 지급어음도 그렇죠. 결제가 됐으니까 자금 관리 해줘야 되겠죠? F3키 눌러주세요. 금액은 금액을 몰라.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금액을 알려면 지급어음 현황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닫기 하시고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맨 밑에서 두 번째 지급어음 현황 클릭. 2022년도에 만기가 됐죠. 그래서 그냥 만기를 2022년도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1, 2, 3, 4, 5, 6, 7, 8 금액은 687만 5천 원입니다. 자, 687만 5천 원 확인하셨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F3 687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하고 났더니 밑에 지급어음 관리창이 열렸어요. 그리고 결제라고 아예 딱 못을 박혔네요. 그럼 어음 번호는 F2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소연가구한테 지급한 모든 어음이 쫙 뜹니다. 근데 우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정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대변에 어디서 결제했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결제가 됐죠? 자, 그래서 당좌예금 시티은행입니다. 엔터 하시고 687만 5천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어음은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하는데 금액을 몰랐다. 금액을 모르면 어디 갔다 본다고요? 지급어음 현황에 가서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 3번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